네, 오늘 짱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새로 챙겨봐야 될 키워드가 참 많습니다. 시선이 달라지면서 보는 관점 정리가 필요한 쪽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칩 가격 최대 60% 인상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의 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그 방향성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데요. 김진경 본부장님께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뽑은 재료가 메모리칩 최대 60% 인상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공급 가격 인상했다라는 뉴스인데,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탄력 11만 원 넘게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시세 자체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삼성전자 강하긴 한데 뉴스에 같이 영향받는 하이닉스의 탄력도가 더 좋아서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구간의 움직임에 대한 판단도 같이 공유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메모리 공급 보조 이렇게 신호가 계속적으로 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메모리 3사들의 생산을 최대치로 좀 끌어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이제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번 소식이 오히려 좀 반도체 쪽으로 좀 훈풍을 더욱더 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조금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잠깐의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21선은 좀 지지를 해내주면서 반등을 시도를 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살짝의 21선 좀 이탈하면서 지금 다시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조금은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속도감 좀 느릴 수는 있어도 이번 이제 메모리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경우는 다시금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또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메모리 쪽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이 공급의 경우는 이제 현재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또 긍정적 시그널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시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좀 주가가 한 차례 쉬어갈 때가 우리가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쏠렸던 이렇게 수급들이 좀 다른 업종으로도 좀 이동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의 경우 다시금 시장의 관심 반도체주 쪽으로 좀 이동이 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돼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AI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메모리에 대해서 정말 이제 공급이 부족을 할 것이다. 이런 현실에 좀 맞닿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와닿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이제 10만 원 선에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물론 11만 원 선까지도 단기적으로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까지 같이 곁들여서 전략적인 고민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황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난주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그러면 저희가 앞서 김진경 본부장님과 이야기했던 메모리 가격 상승, 그리고 주말 동안 나왔던 대규모 투자 소식 본다면 거품론에 따른 또 다른 큰 흔들림은 이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 있나요? 아직까지도? 아니면 조심스럽게 두드려가면서 봐야 되는 위치에 반도체 쪽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직 사실 지난주에 미국이 옵션 만기일 영향도 좀 사실 있었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약간 안 좋은 뉴스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계속 좀 다소 매파적인 의견들이 나오면서 좀 물량이 쏟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또 버블론의 이야기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주말간에 또 좋은 이야기 나오니까 여전히 버블 또 끝나지 않았다. 네. 이야기 나왔고, 또 우리나라는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일단은 시장의 가장 큰 키는 금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버블을
끝을 내는 메인 팩터를 하나 꼽으라면 네. 일단 아직까지는 금리가 12월 달이든 1월이든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것 뿐이지 아직까지는 AI 버블에 대한 논란은, AI 버블에 대한 이슈는 아직은 저는 조금 더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 유동성에 대한 여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고 지난번에 한번 11월 5일이었나요? 그때 한번 IT 섹터에 대한 충성도 테스트라는 말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더 심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조정이 있었고 또 강한 센 반등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이슈들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AI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지난주 최근 2주 동안 있었던 우려를 한 번에 잠재울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셔다운으로 인한 지금 지표들이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불확실성으로 해소하고 시장에서는 잠재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풀렸고 이제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향후 나올 지표들, 그다음 셧다운으로 인하여서 자금을 집행하지 못했던 유동성들,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좀 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좋게 맞아 떨어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은 저는 지났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은 계속 우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가 주말간에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왔죠. 네. 진짜 오랜만에 가격 결정권자의 지위에 올라섰다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인 것과 함께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소부장 단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 심리가 많이 있을 건데 네. 증설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장비주 중심으로 투자 네. 전략을 하는 건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 많이 있다. 잃은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부장단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갈렸어요. 네. 뭐 기판에서도 많이 갈렸고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도 많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투자에 성공한 섹터 종목들도 있겠지만 아닌 종목들도 많거든요. 만약에 아닌 종목들은 계좌에 타격이 좀 클 만큼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편한 선택지, 전립두라고 말씀드렸던 큰 선택지들이 있고 그 부분들도 오늘 보면 충분한 변동성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충분히 올라가면서 시장 따라가면서 그 이상의 변동성들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설이 아직은 없는 상황에서 소부장 투자는 굉장히 좀 약간 홀짝 게임이 될 수 있어요. 편안한 선택지는 있는데 굳이 리스크 있는 섹터에서 우리가 매매할 필요가 있는가? 네, 이번 라고 사이클의 보면. 핵심이 네. 또 PCB, 네. 기판 이런 쪽에 그렇죠. 네. 있어서 네. 탄력성으로 본다면 뭐 심텍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대덕전자였고요. 그리고 오늘 코리아 같은 경우는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가 네. 초강세잖아요. 네. 이쪽은 아니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쪽에서 가는 쪽에서 싣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이쪽을 보시면 어차피 그쪽 안에서 다 대형주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가는 말들은 지금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닌 말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아닌 말들이 반등을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베팅하시는 것보다 그냥 편안한 선택지가 대형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점을 IT 쪽에 한정해서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한 쪽, 네. 안정적인 쪽, 네. 그쪽을 보자. 선택지가 있으니까 네. 라는 전략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대규모 투자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점도 궁금하네요. 김진경 본부장님, 저희가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서 기대되는 이야기도 시장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뭐 전고체 이야기, 그리고 자동차 조금 더 들어가서 로봇까지도 지금 투자에 대한 모멘텀은 발표는 됐거든요.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이렇게 통큰 투자에 대한 반응이 오늘장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시간차로 반영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시장이 어느 쪽으로 좀 더 관심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통 크게 투자를 하다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 발표를 좀 했었는데 유독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이쪽에 대해서 너무나 좀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가 되는 듯한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사실 뭐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를 좀 본다라기보다도 과연 어느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과연 어느 쪽으로 관심이 몰려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요 업종이라든지 종목 간의 움직임이 좀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유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또한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또 여기에 이제 주요 리포트들을 보시면 계속 목표를 상향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런 분위기도 함께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것도 반도체 주 쪽으로의 좀 관심이 몰려지고 있다는 점. 물론 이렇게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른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보다도 추후 어느 정도 순환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쪽으로 좀 관심 이동이 되는지 오히려 이 부분을 한번 나중에 추세적인 흐름을 살피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AI 반도체에 머물 가능성 여기에 좀 힘줘 주셨습니다. 계속 AI에 대한 키워드 끌고 가볼까요? 반도체 한다면 저희가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미국에서도 빅테크가 투자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방권에 데이터 센터 건립할 것이다 라는 이런 계획, 청사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전력 설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전력 설비 변압기 쪽을 계속 고공항진할 때도 괜찮은 선택지라는 답변 주신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치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AI 거품론에 반도체 빠지니까 여기도 힘이 없었거든요. 이 정도 변압기 중심으로의 탄력이면 오늘 충분하게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에너지 쪽은 약간 좀 반등폭이 아쉽다라고 오늘만큼 봐야 될지 일단 이거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뭐 이 정도 상승폭 가지고는 요즘 시장에서는 아쉽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도 그렇고 오늘 반도체도 그렇고 급등하는 주식들이 분명히 시장에 있기 때문에 네. 강보합 정도 또는 한 3% 이내의 상승폭은 좀 아쉬우실 겁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LS 일렉이 오늘은 또 센 모습이고요. 네.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들인데 뭐 계속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뭐 최근 몇 주 안에도 사실 다른 반도체 섹터 대비 이런 변압기 섹터가 훨씬 더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네. 그 안에서의 순환매 정도 단으로 지금은 바라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형 변압기 특히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주가 되어온 지 오래됐죠. 예, 오래됐고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이나 HD 현대일렉 모두 다 대형 변압기들을 하는 쪽은 관세 부과에 대한 그 철강 쪽 관세 부과에 대한 악재가 있음에도 이 정도 버틴다는 거는 향후에 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수급들에는 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팔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익률 최근에 사신 분들 빼고는 꽤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거래량이 거의 말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보유자들은 팔 생각은 별로 없다. 쉽게 말해서 주가는 버티는데 거래량이 말랐다는 거는 보유자들은 팔 생각은 없다. 매수하는 사람들만 떨어질 때마다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리거가 어떤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시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계속 지금 전력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AI 투자에 대한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끝날 때까지는 같이 간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네. 팀장님. 그래도 이 변압기 대형주에 한정해서는 하방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까요? 아니면 그 점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단기적으로 아니요, 있을까요? 지금은 하방의 개념은 사실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시장의 심리가 변화해버리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지만 대신에 위로도 언제든지 신고가를 또 써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봐요. 예, 근데 오늘 일단은 전자, 닉스, 두산이 뭐 다른 소부장들이 일단 먼저 치고 가기 때문에 아마 키 맞추기 관점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지금의 지난주부터 이어져온 주말간에 이어져온 투자 논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네. 깨지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다거나 그다음에 뭐 금리와 관련된 코멘트가 너무 강하게 나온다거나 지금 AI 버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가 모르는 이벤트가 터졌을 경우에는 좀 사고의 관점을 바꿔야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는 말이고 잠깐 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숨고르는 구간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저희 에너지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한국전력 중심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3, 4% 정도의 오름세 구간,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상법에 관한 이야기는 지주사 저희가 별도의 키워드를 마련해 놓고 있기는 한데, 김진규 본부장님, 한국전력이 가진 매력도가 현 시장에서는 이전보다 많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지, 보다 에너지를 본다면 안정적인 선택지로 5만 원 위까지도 지금 바라보면서 시각을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개인분들 매수 보니까 이 통계 나온 거 보니까 한국전력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떤 시각으로 지금은 살펴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추세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한국전력의 경우는 지금도 저는 충분히 좀 매력도는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말씀 이제 드리게 된다면은 지금의 경우는 이제 이평선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꾸준히 우상한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 매매로 좀 대응하기 적합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뒷받침이 되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약간은 좀 여유 있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대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에는 긍정적인 실적도 발표가 되었고, 또 4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 좀 더해지고 있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매력도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정책적인 모멘텀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한국전력의 경우는 뭔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나 이런 우려감보다도 우리가 좀 연말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보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의 경우는 뭔가 이슈가 뚜렷하고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좀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이 기간까지 좀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상법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뚜렷한 이슈 있는 종목이 부각받는 시장이라는 특징도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죠. 그 맥락에서 오늘 소비에서 좀 시간 많이 써볼까 합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감도 지금 상당하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와중에 소비에 대한 모멘텀 우리나라가 더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탄력도가 있었던 쪽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본다면요. 황 팀장님, 중국과 일본의 뭐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날선 공격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쪽을 볼까요? 사실 장 초반에는 여행주의 탄력이 가장 좋았는데 이쪽은 좀 변동성이 큰가라고 제외를 하더라도 호텔, 카지도 이쪽에 지금 탄력은 좀 눈에 띄긴 하거든요. 연말까지 본다면 실적 시즌도 잘 넘겼다고 가정을 하면 호텔, 카지노 이 키워드를 조금 더 지금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만할까요? 뭐 일단은 오늘 이제 모멘텀이 확실히 실적 시즌이 끝났다고 느끼는 게 네. 이제 모멘텀 시즌이 본격적으로 뉴스에 따른 네, 반응?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시즌을 더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변동성으로 매매하기가 참 편하거든요. 이런 뉴스나 일정 매매로 이제 하기가 좀 좋은 시즌인데요. 일단은 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약해요? 네, 일단은 지금 AI나 바이오 또는 로봇 다른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고 가는 섹터가 있는데 네. 이쪽은 우리나라에만 사실 한정된 섹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는 자금 수급이 저는 제한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는 바닥에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지금 이 주식들을 사서 정말 정고점 위까지 가져돌 만한 실적이 향후 기대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 일본으로 안 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올 거다,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 맞죠. 근데 말 그대로 기대감이고요. 아니다 싶으면 또 바로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뭐 주가는 올라가니까 뭐 반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뭐 JTC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락이 나오고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하는 양상이기는 한데요. 일정 부분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를 갖고 버틸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분명히 최악은 지났고 내러티브 나오면 반응하는 구간. 근데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고민이시라고 하면 네. 비교 우위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섹터인데 외국인들이 과연 좋아할 만할까?
과연?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뭐 북미나 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섹터가 아니라 아시아 국한돼 있는 정도의 섹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지금보다 분명히 주가는 좀 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섹터는 더 많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다른 섹터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고려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 팀장님 호텔업도 슈퍼사이클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이거는 너무 많이 본 걸지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 좀 목에 찼다라고 보셔야 될까요? 아니, 목에 찼다라기보다 반등은 전 볼 거라고 봅니다. GS P&L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라던가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던가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전고점을 넘어갈 만한 정도의 재료인가 그 부분은 생각이 아마 다 저랑도 다르실 수도 있어요. 보유자분들하고. 근데 저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네. 감안해야 되고 지금 수급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 틀도 봐야 된다라는 조언도 함께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음식료도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 삼양식품과 농심 이렇게 비교해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만큼은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 평가로 일단은 뛰었다라고 봐야 되는지 첫 번째. 그런데 또 삼양식품은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좀 더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현재 위치는 농심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두 흐름이 갈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이슈라든지 어떤 쏠림 현상이 또 심화가 좀 되면서 일단 그동안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음식료 주의경 한동안 좀 소외가 되었던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음식료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열어보니까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네,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오고 있다 이런 좀 인식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좀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현재 높아졌다라는 점, 사마식품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한 차례 소외가 되었었고 또 한 차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 상황 때문에 이런 인식도 좀 높아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또 K푸드 열풍은 또 끊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이런 주요 식품들에서 경쟁력도 워낙에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사마식품의 경우 이제 밀양 2공장 가동으로 생산량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농심의 경우가 이제 캐대한 열풍으로 인해서 주요 제품들의 인기가 끌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로 인해서 오늘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무식품이든 농심이든 사실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저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도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꾸준히 어떤 수출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 K푸드가 쉽게 또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매출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높은 브랜드 파워들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기대감도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양식품이든 농심이든 두 종목 모두 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일단 농심의 경우 오늘자의 경우는 유독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식료주 중 이 둘 중에서 좀 어느 거 이제 접근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농심의 경우는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따라 잡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좀 다시금 기술적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두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사마식품의 경우 이제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조금 꼬리를 남기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제부터는 뭔가 또 추세를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사마식품에 대해서도 현재는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사마식품이든 농심이든 계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 음식료 쪽은 이전에도 저희가 고공행진했던 부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점검을 했고 여기서 한 번 더 뜀박질에 대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음식료, 특히 면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비교 우위로 봤을 때 여기에다가 의류도 붙여보면 어느 쪽에 더 메리트가 있어요? 의류는 사실 정말 최악이었고 안 좋았고 그런데 이제 회복을 하는 구간이라서요.
비교 우위를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의 메리트를 좀 높게 지금은 평가하실까요? 저는 그래도 음식료주 쪽으로 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물론 의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차가운 시간을 좀 지나왔었고 서서히 실적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주가가 큼직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는 좀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런 이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이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자리라든지 방향이라는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의류보다도 음식료 쪽으로 좀 관심을 더 보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의류는 그럼 오늘 장에서 급등한 쪽은 수익 실현 추천하실까요, 본부장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고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주사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상법 개정안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살짝씩은 다르거든요. 이 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황 팀장이 오늘 상법 관련주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연결고리 있는 종목들 가운데 지주사는 강해요. 그런데 금융 쪽은 약하거든요. 우르르 다 금융 섹터와 더불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주사만 특별히 강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포인트에 지금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걸까요? 연속적으로 일제는 그룹 지주사를 봐야 되는 자리일까요? 이제 똘똘한 자회사들이 있는 이제 대기업 지주사들은 뭐 이제 상법 개정안 이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오늘 지주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자회사들이 흐름들이 더 좋기 때문에 반도체. 네, 이제 그런 쪽이 낫다라고 뭐 두산이라던가 한화라던가 LG라던가 다 그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금융지주사들은 좀 수급을 빼앗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리레이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네, 나올 건데 이제 오늘처럼 뭔가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 확 쏠리면 어쩔 수 없이 스마트머니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미래에셋이라 최근에 나온 뭐 미래에셋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다른 금융 지주사들을 보면 사실 뭐 특별히 이렇게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지난주에 솔직히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또 강한 모습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성격이 아직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길게 뭐 이제 지주사 리레이팅이라던가 그다음에 배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영역은 이제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이슈 또 급등하면 또 팔고 이런 식의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또 좋은 가격들이 온 거죠. 네, 단기 추세는 조금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 역배열에서 또 이제 시장이 또 이쪽으로 자금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올 거기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또 모멘텀 받아 또 올라가는 시기도 올 거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뭔가 시세를 시원시원하게 뽑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뭐 불확실성도 있고 수급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쪽은 뭐 비중을 크게 실을 수는 없겠지만 네. 조금 일정 부분 뭐 약간 해지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자리에서 지주사 쪽에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강하게 시세를 뚫고 가는 지주사보다는 금융 쪽,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라든가 네. 지금 쪽에서 하락하는 쪽을 공략하는 것이 팀장님 맞을까요? 거기는 이제 전형적인 눌림목으로 매매하시는 네. 구간인 것 같아요. 잘 가다가 이제 좀 쉬는 구간이고요.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당연히 줄어드는 과정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비싼 거 팔아서 좀 싼 거 사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반도체 섹터는 싼 구간에 진입했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들어온 거고요. 지주사들 뭐 말씀하셨던 KB금융, 신한지주 다 모두 다 3일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뭐 그렇다고 추세를 완전히 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근처에서 잘 모아 가시면 또 좋은 가격에 또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모아갈 수 네. 있는 또 담대함도 필요한 요즘 시장이니까요. 관련돼서 코멘트 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 키워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많이 비중 있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 할게요. 오늘 AI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 영역에서 반도체가 잘 가지만 또 잘 가는 쪽이 제약바이오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소가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가진 쪽은 오후에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일시적 대안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하반기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쪽으로 투자자분들 일단 생각을 정리하셔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일단은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임상 성공이라든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에 좀 기반하면서 주요 제약 바이오주들의 좀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 과거의 경우 이제 뚜렷한 성과가 없이 뭐 이제 이슈만으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이 구체적인 재료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또 몰려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의 경우도 뭔가 좀 분위기가 뒤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 바이오주의 경우는 그냥 단순한 이슈보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재료가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 그리고 개별적 이슈가 뚜렷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더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임상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도 많은 좀 개선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의 경우는 특히나 옥석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해드렸다듯이 이렇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에 더해서 뭔가 차세대적인 또 치료제까지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히나 비만 치료제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비만만이 아니라 뭔가 또 여러 가지 성인병의 치료제로도 쓰인다라고도 좀 많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라든지 임상 관련한 소식이라든지 또 여기에 더해서 요즘 트렌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 많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의료 AI 쪽도 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황 팀장님, 의료 AI 쪽에 대한 힘도 이어집니다. 흑자 소식, 그러니까 뭐 수익성이 확인된다라는 종목들도 꽤 많이 나와서 의료 AI를 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뭐 유전자 치료와도 좀 연결고리 있는 종목들이 오늘 특히 강해서 의료 AI 지금 구간에 어떻게 볼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의료 AI는 종목마다 진짜 옥석거리 잘 하셔야 됩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루닛이나 뷰노는 재미없고 지금 3빌리언이나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또 급등하고 있고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사실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내년으로 이제 1분기, 2분기 그때쯤 가면 조금 의미 있는 매출이익이 나올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기대로 지금 주가는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늘 올라가는 주식들이 아마 내년에 실적 기대감이 먼저 개선되는 게 먼저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섣불리 주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루닛이나 뷰노를 좀 매수하면, 또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패턴으로 좀 주가가 많이 무너져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 상당한 기회비용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성향이 저랑은 다르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의료 AI는 내년도에 의미 있는 실적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오늘처럼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해버리면 사실 따라잡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높이 올라가져 버리면 실적 대비 너무 같다라는 평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나오면, 지금 없으시다라고 하면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 한번 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적에 나오는 시기 이 안에서 잘 골라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AI 반도체 시작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까지 점검 같이 해봤습니다. 황희연 팀장, 김진경 본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